또 한편으로는 걷기 운동 말고 또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 가지 운동법이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들은 앉아서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 몇 가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일단 의자에 앉아서 허벅지를 강화하는 운동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할 수 있는 허벅지 강화 운동 몇 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리 드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다리 운동, 허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다리를 이렇게 쭉 들어주고 10초간 유지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건강스케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점프정형외과 원장 하종구입니다. 저희가 걷기 운동 대신 무슨 운동을 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관절염, 무릎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다리 운동, 다리 힘을 길러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무릎 관절염에 가장 좋은 운동은 사실은 걷기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의 좋은 점은 참 많죠. 걷기 운동을 할 때는 허리도 바르게 펴야 되고 어깨도 펴야 되고 목 자세도 유지해야지 잘 걸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이 안 좋거나 허리가 안 좋거나 이런 분들에게도 좋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운동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전신 운동이고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살을 빼는 데도 좋고 여러 가지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좋은 운동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야외에서 주로 이제 걷기를 하게 되는데요. 야외에서 걸으면 햇볕을 이렇게 몸으로 쐬게 되잖아요. 햇볕을 쐬면 골다공증 치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햇볕을 쐬야 몸에서, 피부에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뼈를 생성하는 비타민 D 합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 정도 햇볕을 쬐면서 운동하는 그런 운동이 필요한데, 이게 걷기 운동이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울증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걷기 운동을 권해드리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걷기 운동 말고 또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 가지 운동법이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들은 앉아서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 몇 가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일단 의자에 앉아서 허벅지를 강화하는 운동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할 수 있는 허벅지 강화 운동 몇 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리 드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다리 운동, 허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다리를 이렇게 쭉 들어주고 10초간 유지하는 거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운동을 하실 때 그냥 생각 없이 운동을 하면 운동 효과가 없습니다. 운동은 다리가 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머리가 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부위를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을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쭉 펴고 발목을 뒤로 젖히고 열을 세고 다시 내려주는 겁니다. 반대편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거를 TV 보면서 아니면 다른 일을 하면서 꾸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드는 게 조금 심심하면 이렇게 들고 반대편 다리로 이렇게 눌러주면서 하는 겁니다. 오른편 다리를 들고 대신 왼편으로 이렇게 누르면 오른편 다리에 좀 더 힘을 줄 수가 있게 되겠죠.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 다리를 들고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왼쪽 다리에 더 힘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들 있고요. 의자에 앉아서 하는 허벅지 강화 운동, 또 다른 운동 중에 하나는 허벅지 안쪽의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 방법이 되겠습니다. 방금 했던 이렇게 드는 운동은 허벅지를 앞쪽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인데, 이 운동은 허벅지 안쪽의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책 같은 거 이렇게 두시고 사이에 이렇게 낀 다음에 꾹 누르는 겁니다. 책이 두꺼우면, 더 무거우면 더 힘을 많이 써야 되겠죠. 가벼운 책이면 힘을 덜 써도 되고, 그래서 허벅지 사이에 책을 끼고 힘을 주는 한 10 이렇게 세고 빼고,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면 다리 안쪽의 근육을 강화시켜 줄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책에서 보면 근육에 투자하자, 근육테크라는 챕터가 있는데 간략하게 내용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재테크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건강을 위해서는 근육의 중요성을 알고 근육을 기르고 근육을 유지하는, 이걸 이제 근육테크라고 이름을 해봤는데요. 제 책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적어두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의 기능들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뭐 호흡하는 기능도 떨어지고 성기능도 떨어지고 뭐 발기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심지어는 뭐 정액이 나오는 양도 줄고 힘도 줄고 뭐 이런 것들 잘 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이가 40살
40살이 되면 이제 40살부터는 매년 근육의 1%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60살쯤 되면 젊었을 때에 비해서 한 20% 정도의 근육이 감소가 되고요. 70세 되면 40%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근육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이제 이거를 평생 근육을 까먹고 사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근육을 많이 투자를 해두라. 그러면 평생 이 근육에 감소하는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이제 줄이면서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차원으로 근육에 투자하자. 근육테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육은 관절 운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잘 움직일 수 있고 또 좋은 자세를 가질 수 있고 이런 좋은 점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육 운동을 해서 근육을 잘 만들어 두자. 이런 의미로 근육테크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하는 운동은 독이다 라는 챕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운동 많이 하면 좋죠. 운동 효과도 좋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무조건 하는 운동은 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질병이 있으신 분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주의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책에 말씀드린 거는 고혈압 환자 또는 당뇨 환자, 무릎 관절염 환자 이런 분들은 운동할 때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는 아침 운동은 피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아침에는 혈압이 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혈압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는 아침 운동을 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는 뭐 가파른 산행이나 또는 단체 운동 이런 것들도 고혈압 환자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산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비탈길을 올라가게 되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고요. 단체 운동을 또 같이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보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몸 상태대로 운동을 줄이거나 쉬거나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무리하게 운동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당뇨 환자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의 경우에서도 운동 시에 무조건 하는 거 좋지 않다. 그러면 어떤 상태에서 해야 되냐 하는 점은 적었는데요. 공복 상태의 운동은 위험하다. 당뇨 환자들 잘 아시겠죠, 본인들이. 당이 쉽게 떨어지고 쉽게 올라가고 하는 게 당뇨 환자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했을 경우에 갑자기 당이 떨어지게 돼서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피해야 된다. 그래서 운동하기 한 2-3시간 전에 음식을 충분히 섭취해주고 그런 다음에 운동을 하는 게 좋겠다. 또 한편으로는 무릎이 시원찮으면 등산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등산은 정말 좋죠. 뭐 야외에 나가서 자연을 보고 친구들과 함께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경치를 감상할 수도 있고 뭐 신체 전반적으로 다 작용을 하는 그런 전신 운동이기도 하고 또 폐활량도 늘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지만 무릎 관절에 있어서만큼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비탈길을 올라가는 거, 비탈길을 내려가는 거 또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것 자체가 무릎 관절에 어마어마한 하중을 주게 됩니다. 올라갈 때는 무릎 관절에 체중의 5배에서 7배 정도, 내려갈 때는 7배에서 9배 정도의 하중이 무릎에 걸리게 되거든요. 따라서 산을 가는 거는 무릎 관절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한편으로는 산길은 또 울퉁불퉁한 길이 많기 때문에 돌길에서 돌을 잘못 밟거나 아니면 높은 데를 갑자기 이렇게 약간 뛰어내려야 될 수도 있고 무릎을 많이 굽혀서 올라가야 되고 이런 평탄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무릎 관절이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발목 관절이 삐끗삐끗하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점들은 관절을 손상시킬 수 있게 돼서 산행은 이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등산을 하고 나서 이제 오후쯤에 하산을 하게 되는데 하산을 하게 될 때쯤에는 몸이 피곤하게 되기 때문에 근육에 힘이 빠집니다. 근육에 힘이 빠지면 이제 비탈길을 내려갈 때 약간 다리가 휘청휘청하게 될 수 있고 돌을 잘못 밟거나 아니면 좀 약간 빠르게 내려가야 되거나 이럴 때 무릎 관절에 안 좋은 삐끗하게 되거나 안 좋은 힘을 가해지게 되거나 해서 무릎이 다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진료를 보다 보면 주말이 지나서 나 엊그제 산에 갔다 왔는데 지난주에 산에 갔다 왔는데 그 이후로 무릎이 아파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등산 좋은 점 많지만 관절에는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는 운동들은 좋지는 않다 이런 점들은 제 책에 적어두었습니다.
통증을 이겨내는 근육 운동. 이 챕터는 또 어떤 내용일까요? 근육 운동의 여러 효과 중에 하나는 통증을 이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육 운동을 통해서 관절과 팔다리 또는 척추의 통증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첫 번째로는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을 근육이 대신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관절이 좋지 않은 경우 주변 근육을 강화하게 되면 관절이 가지는 부담을 주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걸을 때 또는 어떤 운동을 할 때 관절로 가는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증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차원에서 근육 운동은 통증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근육 운동 그 자체가 힘줄이나 또는 근육 자체의 염증 또는 통증을 감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릎뼈에 힘줄에 염증이 있을 경우에 무릎에 통증이 계속 있거든요. 근데 이걸 치료하는 방법은 뭐 약을 먹을 수도 있고 주사를 맞기도 하지만 제일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는 무릎과 연결된 이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게 되면 무릎으로 가는 이 힘줄에 생긴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아킬레스건에 염증이 생겼을 경우에는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면 아킬레스건의 염증을 줄일 수 있고, 또는 뭐 우리가 흔히 엘보라고 하는 팔꿈치 힘줄에 염증이 생겼다. 이럴 경우에 손목 운동, 이 전완근 부위의 근육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염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근육 운동이 어떻게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느냐. 근육 운동을 하면 근육 호르몬이라고 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 마이오카인의 여러 좋은 효과들이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통증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 자체만으로도 통증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책 표지에 보면 근육이 빠지면 암보다 무섭다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가 이제 근육하면 이전에는 뭐 무슨 보디빌더들, 남 보여주기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고, 근육 자체는 그냥 모양일 뿐이지 그게 어떤 기능을 한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의학이 많이 발전이 되면서 근육 자체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근감소증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근감소증도 이거는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래서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많아지면서 근육은 그런 단순한 외양뿐만이 아니라 건강에도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는 근육이 빠지게 되면 아주 안 좋은 건강상의 위해들, 골다공증이나 여러 가지 성인병, 그리고 여러 가지 만성 관절 질환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들이 잘 알려지면서 근육 우습게 볼 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을 쓸 때 근육 운동의 중요성들, 여러 가지 장점들, 통증을 줄이는 효과들,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들, 이런 것들 하면서 좀 더 저희가 생각하는 이 근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암보다 무섭다, 근육이 빠지면 암보다 무섭다,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이렇게 제목을 썼는데요. 약간 뭐 과한 것 같기도 하지만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막는 방법은 어떻게 있을까요? 퇴행성 무릎 관절염 때문에 고민들 많으시죠? 무릎 관절염을 어떻게 하면 치료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나빠지지 않는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딱 3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쪼그려 앉지 말자. 두 번째, 체중을 줄이자. 그리고 세 번째, 허벅지 힘을 키우자. 이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약을 먹어야 된다, 어떤 주사를 맞아야 된다, 어떤 수술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전부 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린 건데요. 그 이유는 이 3가지 방법이야말로 예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다른 어떤 약이나 다른 어떤 주사, 다른 어떤 치료제, 이런 것들도 무릎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3가지 방법, 쪼그려 앉지 않고 체중을 줄이고 다리 힘을 키우는 이 3가지 방법이야말로 유일하게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쪼그려 앉지 말자. 쪼그려 앉는 것은 무릎 관절의 압력을 엄청나게 증가시킵니다. 쪼그려 앉으면 무릎 관절이 90도 이상 굽혀지잖아요. 90도 이상 굽혀지면 관절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관절의 압력이 높아지면 연골판들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압력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연골세포들, 그리고 연골을 구성하는 여러 콜라겐들,
비타민들, 단백질들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어서 점점 나빠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 쪼그려 앉는 동작은 관절 연골을 나쁘게 만드는 동작이기 때문에 이걸 절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쪼그려 앉게 되면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 또 일어났다 이런 과정에서 뼈랑 뼈 사이에서 연골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연골이 마모가 되면 그 과정에서 연골 파열이 발생하고 발생한 연골 파열 때문에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 이게 이제 관절의 염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쪼그려 앉는 동작, 쪼그려 앉아서 오래 있는 이 과정들이 관절을 나쁘게 하기 때문에 쪼그려 앉지 말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체중을 줄이자입니다. 체중을 줄이는 것은 우리가 비만, 당뇨, 고혈압 이런 성인병에서도 체중을 줄이는 걸 참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관절염에서도 체중을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당연히 체중이 늘어나면 관절에 하중이 많이 걸리게 되고요. 관절에 하중이 많이 걸리면 관절이 손상이 되겠죠. 우리가 평소에 평지를 걸을 때는 관절 연골에 가해지는 힘이 체중의 한 2-3배 정도입니다. 하지만 계단을 오를 때 그러면 몸무게의 한 4배에서 5배 정도의 힘이 걸리게 되고요. 계단을 내려갈 때 7배, 8배까지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쪼그려 앉게 되면 체중의 한 10배 이상의 힘이 이 관절 연골에 가해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체중이 조금만 늘어나더라도 관절 연골에는 엄청나게 많은 안 좋은 힘이 가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체중을 줄이는 게 관절 연골을 보호하는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큼 체중을 줄이는 게 좋을까요? 자기 체중의 한 2% 내지 3% 정도만 줄이면 성인병, 당뇨, 고혈압 이런 성인병들을 예방하는 데 좋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릎 통증과 관련해서는 자기 체중의 한 5% 정도만 줄인다고 하면 증상이 많이 좋아진다고 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 60kg이신 분들은 5%면 한 3kg 정도 되겠죠. 그러면 3kg 정도의 체중을 줄이면 대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열심히 노력을 하시면 3kg 정도 줄일 수 있는데요. 그러면 무릎 관절 통증을 줄일 수 있고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염을 예방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 체중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허벅지 힘을 키우자입니다. 우리가 관절을 움직이는 것은 주변에 있는 근육들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근육의 힘이 충분하면 관절로 가는 하중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걸을 때, 앉을 때, 계단 오르내릴 때 다 이 다리에 근육의 힘이 있다면 관절로 가는 힘을 좀 줄여줄 수 있는데요. 무릎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근육인 허벅지 근육. 허벅지 근육의 힘을 키우는 게 무릎 관절염 예방의 중요한 예방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무릎 관절염을 악화시키지 않는 중요한 3가지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쪼그려 앉지 말자, 두 번째로는 체중을 줄이자, 세 번째로는 허벅지 힘을 키우자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많이 아프셔서 이제 주사를 많이 맞으시는데 주사를 맞을 때 저희가 잘 알아봐야 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병원에 가면 여러 가지 주사들을 맞게 권하고 이런저런 설명을 의사들이 열심히 해줘도 좀 알아듣기 힘들고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릎 주사를 맞을 때 꼭 이것만은 알아두자. 그래서 5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무릎 주사는 관절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주사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나온 어떤 지구상의 어떤 약이나 어떤 치료제도 관절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그런 치료제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주사 치료, 약물 치료 이런 것들은 전부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치료이지 관절염 자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지는 못한다. 이런 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주사만 맞았다고 해서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주사를 맞아서 증상을 완화시키고 관절염을 예방하려면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에는 쪼그려 앉지 말거나 체중을 늘리지 않도록 조심하거나 아니면 근력 운동을 하거나 이런 생활 습관을 바꿔서 관절염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지 무릎 주사 자체는 관절염을 치료하는 게 아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병원에 가면 여러 주사들 얘기를 합니다. 뭐 스테로이드 주사, 뭐 뼈 주사라고도 하죠. 또는 연골 주사, 뭐 DNA 주사, 연어 주사 이런 여러 주사가 있는데 환자분들끼리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스테로이드는 뼈 주사는 이거 나쁜 거래. 절대 맞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저도 이제 환자분의 스테로이드 주사가 딱 적격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주사를 놔드리려고 하면 나는 스테로이드 주사 맞고 싶지 않다. 나쁜 주사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그건 무조건 나쁘니까 맞지 않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나쁜 주사는 아니고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정말 좋은 치료제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좋은 주사입니다. 따라서 병원에 가서 일단 선입견을 가지고 나는 이 주사는 절대 안 맞을래 이렇게 하시는 거는 의사가 올바른 치료를 적절하게 제시하는 것을 좀 방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의사랑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스테로이드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요즘 병원에서 많이 하게 되는 자가줄기세포 자가골수세포 주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가골수세포 주사, 자가줄기세포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효과가 있느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아직까지는 글쎄 옳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만큼 연골이 막 되살아나고 관절염이 없어지고 하는 그런 정도의 효과는 아니고요. 좀 더 앞으로 장기적인 연구 결과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자가줄기세포 주사에 대해서 효과를 너무 맹신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치료를 받는 것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무릎 주사 맞아도 괜찮냐, 무릎 주사 맞으면 안 좋지 않냐 이런 말씀들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무릎 주사를 정기적으로 잘 맞는 것은 무릎 관절을 잘 쓸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릎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무릎 관절을 잘 쓸 수 있도록 기름칠해주고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릎 주사를 정기적으로 맞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무릎 주사를 맞을 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여기저기 병원에서 주사 맞으러 돌아다니지 마세요. 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 주사 맞아보고 신통치 않네 하고 또 다른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여기도 신통치 않네 하고 다른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이렇게 하면 이 주사의 효과를 충분히 알기도 전에 다른 데 가서 치료의 연속성을 얻을 수가 없게 되고 또는 주사를 너무 많이 맞나 예를 들면 스테로이드 같은 주사를 일주일마다 맞게 되는 그런 수가 생기게 되어서 한 병원에서 꾸준히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오늘은 이 주사를 맞았으면 몇 주 뒤에는 또 다른 주사를 맞고 이런 식으로 어떤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한 번 갔다가 또 여기 좋으니까 여기 갔다가 또 여기 갔다가 하면 정작 치료하는 의사는 이분이 지금 단계에서 어떤 주사를 맞아야 되나 이렇게 좀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울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기저기 주사 맞으러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관절 영양제는 저희가 어떤 것을 알고 먹어야 도움이 될까요? 네, 요즘 텔레비전 보면 정말 많은 유명 연예인들, 정말 관절이 튼튼할 것 같은 그런 연예인들이 나와서 관절 영양제 광고를 하는데요. 그리고 인터넷만 봐도 병원에 주사 맞으러 갈 필요 없다. 이런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이것만 알면 관절염 치료할 수 있다. 이것만 먹으면 된다. 이런 영양제들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약 광고, 약에 대한 선전을 볼 때 항상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 세계 어디에도 관절염을 치료하는 명약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혹시 어디 미국에 어디 좋은 약이 있지 않을까? 어디 유럽에는 좋은 약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모든 의학 지식을 공유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약이 있다면 우리나라도 가장 먼저 들어와서 사용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현재까지 의학 지식에 의하면 전 세계 어디에도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는 연골을 단 1mm라도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약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주사도 나오지 않았고요. 따라서 그런 광고를 한다. 이것만 먹으면 연골이 살아난다. 이것만 먹으면 연골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약들은 전부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약들은 어떤 효과가 있는 거냐? 영양제는 영양제일 뿐이지 치료약은 아니다라는 점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연골을 되살리거나 관절염을 없애거나 하지 않고요. 그냥 무릎 관절을 조금 편하게 만들어주거나 염증을 살짝 감소시켜주거나 이런 효과이지 절대 관절염을 치료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TV에서 광고하는 제품들은 전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지 관절염 치료약은 아닙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만 관절염의 염증을 좀 줄여줄 수 있고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약들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양제들은 절대 치료제는 될 수 없다. 이런 점들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절 영양제 먹지 말라는 얘기냐? 보면 주변에 옆에 친구들 뭐 먹어서 좋다던데 이거 먹었더니 편해졌다는데 그런 건 다 거짓말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좀 먹어서 관절이 편안해질 수 있고 증상이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친구가 우리 딸 미국에 간 딸이 선물해줬다, 미국에 간 조카가 선물해줬다 이런 영양제 이런 거 드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전 말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먹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이거나 또는 다른 치료약을 두고 내가 이 영양제만 먹어서 낫겠다. 의사들은 다 아무것도 몰라. 이 약이 얼마나 좋은데 이거 먹고 낫는 사람 여러 봤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잘못된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릎이 붓거나 많이 아프거나 또는 다리가 잘 구부러지지 않거나 이런 명백한 관절염의 증상이 있는 경우는 적당한 치료약, 염증을 줄여주는 그런 약을 드셔야 되지 이런 관절 영양제로 이걸 대신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 쓸데없는 돈을 들이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는 영양제일 뿐 치료약은 아니다. 이런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라톤 완주 경험이 많긴 한데요. 달리기를 좋아해서도 있고 이제 한 번 마라톤을 하게 되니까 마라톤의 묘미를 알게 되어서 마라톤을 매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쁜 와중에 어떻게 운동을 하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일단 저는 이제 대회를 등록을 해놓고요. 대회 등록하게 되면 사람이 이제 준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을 대회 날이 가까울수록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기도 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하기도 하고 주말에 또 몰아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간을 쪼개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